아, 사정이라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사정이라니 이분들 음란마귀가 씌이셨군요. 사정이라니요, 세상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좀 이등병의 편지요? 이등병의 편지는 모르고, 요즘에 쉬고 있던 기타를 다시 잡았어요. 잡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죠? 드라마 응답하라 7080인가요? 거기서 그 노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적이 리메이크해서 불렀었잖아요. 예, 그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장곡이요? 세상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오늘 예정돼 있던 거는 리플 CEO와 페이팔 CEO의 그 대화를 오늘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사실 제 몸 컨디션이 안 돼갖고 오늘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의 일은 내일로 미뤄라, 이런 명언에 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RP라는 게 좀 아마도 많은 분들한테 생소하고 약간 와닿지 않는 느낌이 많아서 그랬던 건지 좀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리플사가 RP 서밋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모로 그런 질문들도 많은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Q&A 위주로 진행할까 합니다. 토미 임마뉴엘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 호주의 기타리스트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죠? 그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엔젤리나도 좋아해요. 그 딸 생각하면서 곡을 만든 건데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몬바사 맞아요. 몬바사 그 곡도 되게 좋아요. 되게 경쾌하고 굉장히 좋죠. 토미 임마뉴엘 자체가 웬만한 곡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지? 미스터 기타라고 토니 임마뉴엘이랑 다른 기타리스트 같이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악기 연주곡을 좋아하시면 들어볼만 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 오지로 갈아타셨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그 갤럭시 S5래. 갤럭시 S10 그 5G 버전이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출시하자마자 굉장히 막 풀고 있죠. 삼성에서 푸는 건지 이동통신사에서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번호 이동이 한 43만 원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몸 봤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실현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로망스는 이제 클래식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은 곡이고요. 그 어쿠스틱 그 퍼커시브라고 약간 리듬감 있게 기타 막 줄을 튀기면서 뜯고 하는 연주가 있는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토미 임마뉴엘도 관심이 많으시죠. 지문 해킹 된다고요? 그래요? 그건 제가 내용을 확인을 못 해봐갖고 제가 이제 뭐랄까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가 없네요. 지문 3D로 따갖고 그거는 근데 지문 해킹은 웬만한 거 다 먹힐걸요. 그렇게 하면 입체로 따면은 웬만한 거 다 먹힙니다. 안 먹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홍채 인식도 쓰는 거죠. 지문은 그게 복제가 돼갖고 디파페페 그것도 괜찮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DK님 반갑습니다. 하이. 비트 스캔 무빙 했네요, 오늘? 어떤 스캔 무빙을 했죠? 하락했나요, 다시? 아직은 많이 하락하진 않았는데, 조금 하락했다고 다 피보고 있네. 막 빨갛게 됐네요. 그 막 노래 중에 빨갛게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 비트코인이 살짝 아래로 꼬리를 내렸다고 그 노래를 연출했네요. 빨갛게 물들었네. 지금 이거를 와, 이거 심각한데? 비트코인이 살짝 기침한다고 다 막 자빠지는, 놀래 자빠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쫄았네 다들. 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 한 3,500달러까지 가지 않았었나요? 그쯤? 3,600? 그러면 지금 5,100이면 거의 한 50% 수준까지 오른 것 같은데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 치고는. 아니 김희드님 프로필 항상 살짝 예, 이게 재밌는 건지 무서운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하락도 정말 쉽게 하네요. 맞아요. 승다리님 편곡 장난 아니다. 진짜 따봉 하나 드릴게요. 야 이거 빨간 나라를 보았니 떡락한 눈물이 가득한 진짜 편곡 잘하셨네. 아 수익권이세요. 노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락은 1등이죠. 근데 참 재미난 거는 이게 볼륨이 그렇게 적진 않아요. 1빌리언이 넘은 상태로 유지되는데 지금 1등이 누구죠? 이 볼륨에? 이 스캔 거래소가 1등이네. 얘랑 같은 곳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거래소는 별로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얘랑 같은 회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분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 스캔 같은 거래소의 거래량이 장난 아니네. 100만, 1000만, 억이네. 2억 달러네, 얘 혼자. 거의 3억 달러 찍었네. 이 스캔 거래소. F코인은 또, 이것도 처음 보는 거네. F코인은 뭐야, 이것도. 근데 이런 듣보잡들이 막 1, 2등을 달리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거시기 해요. 예. 지비닷컴. 여기도 상위권이고요. 바이낸스가 아래에 있네. 저 아래. 약간 못 믿었긴 해요. 볼륨 저게 진짜 리얼일지 약간 못 믿어요. 저는 솔직히. 항리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버드님도 어서오시고요. 달러 자전거래요? 외환시장에서 자전거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에서의 자전거래를 말씀하신 거죠? 안녕하세요. 신대방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워밍업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P가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RP라는 무기는 리플사 핵심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리플사의 투핸드,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가 약간 뭐 영화라던가 또는 RPG 게임 또는 뭐 그냥 우리가 하는 뭐 게임, PC 게임이라던가 콘솔 게임, 기타 등등의 우리에게 그 되게 친숙한 그런 느낌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자면은 리플사예요. 이게 리플사. 이 친구가 리플사고, 자 다리도 건강하게 있고요, 손도 건강하게 양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있잖아요. 쌍칼맨처럼 이렇게 칼을 2개 들고 있는 거예요. 쌍검은 히두르는 클래스죠. 쌍검 클래스예요. 이렇게 쌍검을 들고 있습니다. 검을 하나만 쓰지 않아요. 예. 쌍검이 주력인 거죠, 리플사는. 자, 쌍검이 주력인데 이쪽이 바로 ILP, 한쪽이 ILP라는 검이고 한쪽이 XIP예요. 무조건 쌍검을 휘둘러야 돼요. 2개 다 필요합니다. 2개 다 필요하고 XIP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ILP도 되게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예. 클래스는 쌍검맨이에요. 쌍검맨. 절대로 싱글 스워드를 휘두르는 그게 아닙니다. 리플사. 자, 왜 그런지를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약간 와닿게 비유해드리느라 약간 캐릭터를 제가 이 엄청난 미술 실력으로 그림을 잠깐 그렸는데 시력이 나빠졌으면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어댑션 오브 DLT라고 치면요, 여러분들, 이 엔티티 데이터라고 일본에 있는 통신회사에 있어요. 데이터 회사에 있는데 걔네가 만든 자료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거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정말 쉬워요. 어디 보자. 이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올렸네 또? 뭐지? 이게 어느 날짜 거지? 잠깐만요. 눈에 갑자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래. 잉글랜드가 올린 게 눈에 띄어갖고 이 지금 보는 게 혹시 이게 며칠 날 올린 걸까요? CBDC 얘기가 나오네. 이게 언제 올린 거니 너? 한국은행 여기 들어가 있네.
야, 한국은행 뭐야? 나니? 한국은행 뭐지? 제가 잘못 봤네. 한국은행 문서네. 제가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요. 네, BOK. 뱅크 오브 코리아죠. 미쳤네. 제가 뱅크 오브 잉글랜드로 생각했지? 뱅크 오브 코리아예요. 마지막에 한국은행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자, 제가 잘못 봤죠? 패스하시고요. 왜 안 나오지? 원래는 상위권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엔티티라는 키워드를 더 쳐야지 나올 것 같네요. 네, 역시나 나왔죠. 요건가? 요건가 본데? 어디 봅시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네? 네, 엔티티 데이터 만든 거죠.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 출처는 엔티티 데이터고, 얘네는 지금 리플사의 사업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엔티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이퍼레저 퀼트라고 있습니다. 퀼트. 이거는 뭐냐면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하이퍼레저 퀼트는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안에 있는 퀼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여러 가지 아까 말한 패브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퀼트라는 것 자체가 그냥 RP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티티 데이터와 리프사가 RP라는 무기를 들고 가갖고 하이퍼레저 퀼트에다가 하이퍼레저의 표준으로 잡기에 참여를 했어요. 퀼트는 바로 여러분들 RP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니까 이미 느낌이 오실 겁니다. 다리 놓는 프로젝트예요. 다리 놓는. 서로 하이퍼레저와 다른 또는 같은 하이퍼레저 플랫폼이지만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구성된 애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여기 리프사가 손을 잡고 들어가 있는 데가 바로 엔티티 데이터예요. 예, 되게 조기에 움직였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리프사가 하려는 것 자체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른 시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이퍼레저 퀼트 프로젝트를 지금 주도하고 있죠. 얘네가 그래서 이 2017년 9월에 만든 그건데 보시면은 지금 요거예요, 여러분들. 왜 RP가 중요하냐면은 결국에 온 세상을 RP로 엮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RP. 온 세상에 RP로 다리를 놓겠다는 겁니다. 뭐 온 세상에 뭐 사랑을 막 이러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슬로건 나오잖아요. 막 여러분 온 세상에 사랑을 퍼뜨리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리프사가 하려는 거는 여러분 온 세상에 RP를 통해 모든 다리를 놔서 하나로 만들겠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 사이를 건너는 거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리프사의 원래 CTO던 스테판 토마스, 현재는 코일의 CEO로 있는데요. 그 사람이 리프사에 있을 때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했죠. XRP는 페라리, 나머지는 그냥 일반 자동차. 뭐 이걸로 비유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RP 다리를 건널 때 XRP가 페라리라는 거예요. 페라리. 다른 암호화폐랑 비교했을 때 말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그림만 봐도 RP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림상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체감상으로 느낌이 오시죠. RP가 왜 중요한지. 리프사는 쌍검을 휘두르는 클래스를 가졌습니다. 열심히 쌍검을 휘두르면서 레벨업을 할 건데 한쪽 검이 RP예요. 저 그림을 봐서 그리고 제가 비유하는 이 캐릭터상 쌍검 클래스다. 이거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시는데 와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가까이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제 설명드린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터넷과 비교를 많이 했죠. 리프사 역시도 인터넷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RP라는 거는 여러분들 커넥터라는 게 있습니다. 한글로 다 적을게요. 그냥 좀 더 와닿으실 수 있도록 한글로 다 적을게요. 커넥터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커넥터가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사실 이게 적합한 비유는 아닌데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좀 가까이 좀 와닿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집에 무선 공유기 있죠. 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노트북 그리고 PC 얘네들 다 인터넷 하나에다가 그냥 다 연결해갖고 편하게 쓰고 싶어 해서 모두들 다 집에 무선 공유기 설치를 대부분 해놓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집에 무선 공유기가 없다 그러면은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겠죠.
뭔가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고 그걸 쓰기에 무선공유기에 설치해 놓고 계실 겁니다. 그 일례로 통신사에 뭐 인터넷이나 TV 이런 거 신청할 때 공유기도 껴서 대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사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ILP 커넥터라는 거는 여러분들 무선공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뭐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PC,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TV, IPTV, 네, 기타 등등 이 무선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라 해야 될까요? IoT도 쓰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라고 하죠? 스마트홈 해갖고 그런 것들 쓰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많이 계시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선공유기가 없으면 여러분 집에서 스마트폰 쓰거나 노트북, PC, IPTV 쓰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그리고 서로 간에 데이터도 공유가 안 됩니다. 공유기가 없으면. 그죠?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ILP 커넥터는 이걸로 이해하시면 좀 비유가 쉬워요. 무선공유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ILP 커넥터라는 게 있음으로써 약간 무선공유기가 있었을 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 편리함,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비유 자체는 되게 적합한 비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 중요성과 이 편리함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비유가 아니라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하실 때는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와닿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커넥터는 여러분들 돈을 전달해 주는 친구예요. 커넥터는 돈을 전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돈을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10불을 보낸다. 그러면 커넥터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일렬로 1번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이 나란히 서갖고 1번이 4번한테 10달러를 주고 싶다. 그러면 2번 바로 옆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바로 넘겨주고 2번은 받아다가 3번한테 바로 넘겨주고 3번은 받아다가 4번한테 바로 넘겨주는 이 그림이에요. 사실상 이 그림인데 여러분 문제는 1, 2, 3, 4번이 지금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이렇게 나란히 서서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주고받는 거죠. 그죠? 서로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A와 지금 보시는 1번 커넥터라고 할게요. 요거 1번, 2번 커넥터. A는 만약에 미국에 있는데 커넥터 A는 한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바로 인터넷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비유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실제 환경은 이렇게 물리적 공간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낼 때 말이죠. 다 데이터,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데이터 형태로 넘어갈 겁니다. 그죠? 넘어가면은 이거를 전달할 때 말이죠. 사실 우리가 쓰는 이 인터넷이라는 데이터로 돈을 보낼 수가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보내죠? 우리 은행 어플 써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만약에 제가 은행에 제 계좌를 설명드려야 되구나. 제 계좌, 이게 제 계좌라고 합시다. 그러면 디지털 세상에서 처리할 때 우리가 뭔가 데이터로 돈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를 하죠? 은행 계좌에 내가 돈을 입금할게 하면은 다른 계좌에서 돈을 입금을 시키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서 입금을 시키거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현금을 주거나 수표를 주거나 이런 방법들을 쓰죠. 네. 그거 아니고서야 뭔가 우리가 인터넷으로 야 1, 2, 3 데이터 막 보내. 그러면 내 계좌에 막 잔액들이 늘어날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좌 간의 이동이잖아요. 계좌 간에. 네. 아니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던가 약속에 따라서 뭐 연 이자 막 1% 이러면 제 계좌에서 1% 상승을 시켜주죠. 이자로 주죠. 물론 이 조그만 1% 이자에서도 세금을 다 떼가는 만행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 잘 안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번외로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돈이 전달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IP 커넥터 공간에서도 저런 방식을 쓰던지 서로 지갑이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영어로 썼어? 지갑, 서로 갖고 있는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간에 돈을 이동시킬 수 있겠죠? 예. 그죠? 각자 지갑이 있어갖고 그 방식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지갑이 왜 있는지는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10달러를 진짜 보냅니다. 그럼 얘 지갑에서 마이너스 10달러 해갖고 얘 지갑에 꽂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받아다가 순간 10달러 올라갔다가 다시 커넥터 2번한테 넘겨주면서 본인 거는 마이너스 10달러 하고 커넥터 2번 이 친구 플러스 10달러 하고요. 그랬다가 B한테 넘길 때 마이너스 10달러 해서 얘 최종적으로 플러스 10달러 하면은 이 최종 그림이 완성됐을 때 A는 마이너스 10달러, B는 플러스 10달러 돼 있겠죠, 지갑에. 중간에 커넥터들은 전달만 했으니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잔고에 변화가 없을 거예요, 밸런스 자체가. 그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A가 B한테 돈 보낼 때 가장 이상적인 그림. 근데 현실 세계에서 이럴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커넥터 1과 2번이 무료 봉사를 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거를 위해서 뭔가 얘네가 서버를 돌리고 뭔가를 돌릴 텐데 본인들이 전기 요금 같은 거 납부하면서 이러고 있겠죠. 근데 무료 봉사를 할까요? 예,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이런 거 해주면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돈을 보내준 처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커넥터들은 수수료를 받게끔 돼 있어요. 이 이익 모델이 있어야 얘네가 이걸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커넥터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상 뭔가 운영했을 때 이득이 될 수 있다 해갖고 제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또 말씀드린 건 커넥터가 직접 돌려보니까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이익을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커넥터 통해서 돈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돈을 움직일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근본적인 커넥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바로 그 대가에 있습니다. 돈을 대신 움직여주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 0.01%를 수수료를 받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번외로 하고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번외로 하고 우리는 오로지 돈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싹 다 지우고요. 싹 다 지우고 다시 A, B 커넥터 1번 커 2 뭐가 큰지 모르겠지만 일단 커넥터 줄여서 쓰다 보니까 커이가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낼 거고 10달러를 여전히 보낸다는 상황 속에서 설명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달러를 보내면은 다들 지갑을 갖고 있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를 커넥터를 운영하는 동기, 당연히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대가로 돈을 이렇게 옮겨줄 텐데, 자, RP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옮길 때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요. 자, 만약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A가 본인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커1한테 뭐가 큰지 모르겠지만 커1한테 10달러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커1이 2한테 받은 10달러를 안 보내면 먹튀가 되는 거죠. 그죠? 먹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먹튀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먹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런 예를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티 친구 여러분들 또 스물스물 야 트집 잡을 거 생겼다. 야 리프사 뭐 쌍검 클래스에서 뭐 쌍검 휘두른다 했는데 IP 칼 같은 경우 이거 완전 막장 칼이구만. 이거 그냥 먹튀하면 끝이네. 사기네. 이렇게 또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IP는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죠. 바로 풀필먼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풀필먼트. 이거 그냥 한국말로 하면 이행이에요. 직역하면 이행인데 당연히 자동으로 이행하도록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티 어린이 친구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로직상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 보내는 건, 이행하지 않는 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 선이 끊어졌을 때, 네트워크상에 여기가 단절됐을 때, 또는 얘가 파워가 나갔을 때, 그럴 때나 발생할 수 있지. 의도적으로 자기가 돈을 받아놓고 나 안 받았어 배째 나 없어 나 몰라 막 이러면서 안 보내는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거를 당연히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를 대비를 안 했을 리가 없겠죠. 네. 하지만은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뭐 허리케인이 왔다, 또는 서버가 갑작스럽게 전기가 끊어졌네, 블랙아웃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 커넥터 1 국가, 여기가 한국이라고 하고 여기가 일본이라고 했을 때 두 국가가 인터넷을 단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끊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경우가 발생할 때는 당연히 돈을 못 보내겠죠. 이럴 때는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뭐냐면은 아니 다 지워졌어? 세상에. 다시 간단히 그릴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우리 또 뭐가 큰지 모르겠지만 커 1과 커 2.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돈을 보낼 때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자, 월렛에 있는 돈을 빼갖고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경을 넘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이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간과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방금 얘기했듯이 한국이고 여기가 일본입니다. 한국 내에서 돈을 보내는 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만든 금융망 있잖아요. 그걸로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들끼리는 세틀먼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비용도 안 들어요, 뭐 그냥. 굉장히 빠르고요. 네. 근데 이게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리프사, 그리고 리프사가 얘기도 하고, 우리가 리프사 얘기를 듣기도 하고, 우리가 리프사 사업이라던가 리프사 하려는 것들 여러 가지를 얘기 나눌 때 나오는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바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 자체잖아요, 국경을 넘을 때. 근데 이게 오늘날에 어떻다고요? 비효율적이라고요. 국내에서 그렇게 국내 은행끼리 계좌 이체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돈을 보낼 때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리프사가 바로 XRP라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걸 해결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블록체인 안에서 페이먼트, XRP가 이동하는 건 3초면 되니까. 근데 국경을 넘을 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커넥터 역시도 지각간에 그런 밸런스를 조정해서 돈을 넘길 때 마찬가지예요. 달러를 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빠르게. 어떻게 되죠? 블록체인을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기타 수단도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블록체인을 쓰면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록체인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블록체인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겠죠. 블록체인 안에서는 세틀먼트 빠르니까. 시중에 있는 스위프트 그 페이먼트 메시징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은행이 막 세틀먼트, 코리스펀던트 은행, 바로 환거래 은행들 이용해서 막 세틀먼트 하려고 난리치면은 한 3-4일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너무 느리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예를 들까요? XRP 있겠고요, 당연히. BTC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RP는 리프사가 만든 검입니다. 싼 검 휘두르려고 그 중에 하나로 만든 검이에요, IRP라는 검은. 이 IRP 스워드는 되게 재밌게도 여기다가 그 보석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어요. XRP라는 보석, 그리고 BTC라는 이 칼을 더 강화시키려고 장착할 수 있는 이 보석들이 하나로 XRP만 허용된 게 아니라 다 돼요. BTC도 박을 수도 있고 이더리움도 박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중요한 거는 박는 게 돼요. 이더리움을 검에다 박아갖고 강화시킬 수도 있고 BTC를 바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 이 커넥터가 돈을 다음 애한테, 커넥터한테 넘길 때 만약에 돈을 넘기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10달러를 보내는 상황이잖아요, A가 B한테. 개당 XRP가 1달러로 가정했을 때 말이죠. 그럼 XRP 10개를 넘길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BTC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5달러라고 합시다. 그럼 2개만 넘기면 되겠죠, BTC 같은 경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분명히 내가 넘길 때는 BTC가 개당 5달러에서 2개를 넘겼어요. 근데 여기 넘어오니까 이런 젠장 BTC가 개당 4달러로 하락을 해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B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가치가 낮아진 돈으로 받아야 되나요? 그럼 2개 왔으니까 이거 BTC 2개가 올 거니까 8달러잖아. 최종적으로 받는 거. 뭐죠? 이거보다 못하겠죠. 왜냐면 수수료도 냈을 테니까. 그럼 B는 8달러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설계 안 했습니다. IP라는 그 기본 로직상에서는 얘는 10달러 마이너스 수수료만큼만 떼고 받게끔 돼 있어요. 결국에 돈을 받는 수치는. 그러면 이 가격 변동성, 지금 예를 든 변동성의 그 리스크는 누가 안냐? 바로 커넥터들이 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커넥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IP라는 검에 어떤 아이템을 쓰겠습니까? XIP를 쓰겠습니까? BTC를 쓰겠습니까? 이더리움을 쓰겠습니까? 스텔라를 쓰겠습니까? 또는 이오스를 쓰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이미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답은 알 것 같다. 이거 여기에서 질문하는 거 보면 뻔하게 XIP 아니냐? 예, 아주 감이 좋으세요. 맞추셨어요.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프사는 이 IP라는 공간에서 XIP의 세틀먼트 속도를 극도로 상승시키기에 한 가지 기술을 2017년에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2가지 기술을 동시에 공개했는데요. 뭐냐면 페이먼트 채널, 바로 채널링을 통해서 XIP를 전송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크로우, 이 2가지 기술을 공개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스마트 계약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예, 자동화 처리를 위해서, 예, 계약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스마트 계약인데, 그때 쓰려고 에스크로 기능을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거는 리프사가 보유한 어마어마한 XIP를 본인들이 스스로 락을 걸기 위해서 에스크로를 썼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만 생각했다면 사실 그거는 약간 비껴간 거예요. 사실 주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에 쓰기 위해서.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얘기를 나눌 거는 바로 페이먼트 채널이라는 녀석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속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냥 XIP 레저상에서 XIP를 보내는 건 대략 3-4초가 필요해요. 처리되는데. 하지만요. 페이먼트 채널을 이용한다면 속도가 10만 TPS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10만 TPS 이상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페이먼트 채널이라는 거는 바로 리플 로드들 또는 IP 관련된 그 서버 운영 노드들의 하드웨어 속도에 기반해서 TPS가 책정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드웨어가 막 내거 막 인텔 막 아직 출시도 안 됐지만 인텔 막 20세대 인텔 CPU 막 20세대 지금 뭐 한 9세대까지 나왔나요? 어쨌든 가정해 봅시다. 20세대 CPU 쓰고 있다. 예, 그러면 그 속도에 기반돼서 그만큼 상승하는 거예요. 이 TPS가. 예, 오프 더 레저입니다. 약간 기술적인 용어들이 자꾸 들어가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XIP 레저상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구조상으로 서로 신뢰 트러스트 라인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더욱 빠르게 굳이 XIP 레저를 쓸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채널링을 통해서 페이먼트 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한 10만 TPS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 다른 암호화폐랑 뭐 얘기해서 야 XRP 뭐 10만 TPS 이상이라고? 구라치지 마 임마 막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오스도 뭐 30만 TPS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오스에서? 뭐 우리 이오스님은 30만 TPS 이놈아 어디에서 구라를 쳐 어디서 개겨 막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다른 암호화폐들은 본인들이 이 TPS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만든 서버에서 본인들이 테스트를 하고 본인들이 결과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리플사의 지금 말씀드린 페이먼트 채널을 이용한 10만 TPS 이상은 리플사가 그렇게 본인들 테스트 환경 구성해서 본인들이 테스트해서 야! 우리는 10만 TPS 이상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논문으로 입증한 거예요. 논문. 네. 논문으로 입증을 한 겁니다. 학회지에 논문 하려면 어떻게 되죠? 투고를 해야 돼요. 일단 논문을 작성합니다. 논문을 신나게 작성해요. 저자들이 뭉쳐갖고 연구해갖고 논문을 씁니다. 쓰면은 학회지 SCI 뿔급 또는 SCI 뿔뿔급 뭐 되게 다양하게 그 등급을 매기는 학회들이 있는데 그런 학회들에 투고를 해요. 논문을. 그래서 그 논문을 심사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학회마다. 그 교수들이 막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논문으로 인정할 필요가 가치가 있는 거다. 이거 맞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투고돼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거기에 등재가 되는 거죠, 논문이. 이 얘기는 뭡니까? 제3자의 검증을 받는다는 얘기죠. 어느 게 신빙성 갑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도 이미 답을 아실 겁니다. 리프사는 이런 면에서도 이제 드러나는 게 확실히 기업으로서의 뭔가 객관적인 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아요, 절대로. 자,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리프사의 성격인데, 그래서 잠깐 체크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TPS. 이제 TPS가 왜 중요하냐? 단순히 빠르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제가 뭐 설명하다가 지금 페이먼트 채널에 이 TPS 얘기를 하고 있었죠? 바로 IRP 커넥터의 리스크 때문이죠, 설계상.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이 친구들이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IRP 커넥터라면 어떤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선택해서 돈을 전달하는데 쓰고 싶습니까? 어떤 거를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지만 책임은 여러분이 집니다. 선택도 자유, 그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져야 돼요. 가격 변동이 발생한다?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암호화폐를 선택하실 거죠?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인 거죠. 또는 얘만큼 이꼴이거나 얘보다 더 퍼포먼스가 나는 무언가, 이 무언가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다면 요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없어요. 뭐 어떤 암호화폐들은 뭐 우린 100만 TPS 달성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얘기를 할 시간에 제발 학회지에 논문 올려서 본인들이 테스트한 TPS를 제3자한테 검증하고 오세요. 그 본인이 혼자서 내가 동네 짱이야, 내가 전 세계 짱이야 이런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객관적인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야지 다른 사람도 야, 너 말로만 나불대는 게 아니라 진짜 짱이네? 대단한데?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지. 본인 혼자서 뭐 다른 사람이랑 싸워서 입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실력을 아는데 나는 전 세계 짱이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학회지에 투고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미 기존에 전 세계 짱으로 인정받고 있는 누군가랑 1대1로 맞붙어서 이기든지 그게 남들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팩트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흐름상에 이제는 좀 IP에 관련돼서 좀 이해를 하시겠죠. 왜 리프사가 오픈을 해놨는지 자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야 어느 것과 싸워도 우리가 그냥 퍼포먼스로 다 압도할 수 있어. 우리가 짱이야. 글로벌에서 우리가 퍼포먼스 짱이다. 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 오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XRP만 쓸 수 있게 해놓으면은 이게 표준으로 자리 잡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강제되어 있는 걸 표준으로 잡기는 어려워요. 근데 리프사는 IP를 표준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도 모든 걸 개방해 놓은 하나의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바로 그럼 이 IP를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가? 아까 그림 보셨죠? 모든 거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오늘날 적용하는 거죠? 이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자, 그 그림을
게이트허브가 컨펌을 해줬죠, 새벽에. 예, 제가 분석하기로는 걔네가 피아트, 그러니까 법정화폐를 상장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법정화폐랑 XRP 쌍을 만들어갖고 본인들이 컨버팅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 커넥터를 운영할 걸로 보였는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 게이트허브에서 컨펌을 해줬습니다. 공식적으로 CEO가 제가 질문한 게 맞다, 제가 생각한 게 맞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러난 게 뭐냐면 이 IRP 커넥터라는 거를 게이트허브, 리플사의 게이트웨이죠. 분산 거래소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분산 거래소 중에 하나인 게이트허브가 이 IRP 법정화폐 쌍을 만든 커넥터를 운영할 건데 요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빅뉴스 중에 하나라고. 2019년에 이런 법정화폐 쌍을 갖고 있는 IP 커넥터가 탄생한다는 게 저희한테 굉장한 빅뉴스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코에사가 만든 웹 모네타이제이션, 여러분들 거기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면 뭘로 지급을 받죠? 도네이션을? XRP예요. 근데 이게 CR이나 먹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는 XRP로 받아도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스트리머 누구 있을까요? 누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00만의 그런 구독자가 있고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 그 동시 시청자가 한 10,000명쯤 나오는 유명한 스트리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스트리머 같은 경우 열심히 돈을 벌고 있겠죠. 지금 유튜브에서 한다고 하면 달러로 받고 있을 겁니다. 구글이 지급해 주는 거니까요. 근데 그 사람한테 뜬금없이 야, 네 달러로 받던 거 XRP로 받아볼래? 이 얘기하면 그 사람 반응이 어떨까요? XRP 바가 아닌 이상은 미쳤어? 내가 왜 암호화폐로 받아? 달러로 법정화폐로 받지. 이걸로 받았다가 떡락하면 누가 책임져 줄 거야? 네, 잘 안 받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보편적 수용성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 수용성은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단어로는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보편성이래. 보편적 수용성은 여러분들 그냥 길거리 가다가 물건을 사고 싶어요. 편의점 들어가서. 그 물건을 사려고 이제 사고 싶은 물건 집어다가 계산대 올려놓고 자, 돈 내놓으세요 하는데 XRP로 줄게요 했을 때 편의점이 받아주면 보편적인 수용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할 때 받는 쪽에서 그거를 받아줄 수 있다. 충분히. 뭐 원화처럼 법정화폐처럼 받아준다. 그런 거 이제 보편적 수용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의 가치로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XRP는 그게 안 되죠. 만약에 편의점 가서 물건 집어들고 갖다 놓고서는 XRP로 결제할게 이러면 경찰서에 신고할 겁니다. 여기 사기꾼이 있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대금을 받는 쪽 말고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려는 쪽, 그러니까 결제를 하려는 쪽이 XRP를 통해서 결제를 하려냐, 많은 사람들이 그겁니다. 근데 있을까요? 네, 없죠 지금. XRP로 결제하겠다고 그 원화 갖다가 XRP로 구매하고 나서 XRP 바꿔놓은 거 갖다 결제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없죠. 예.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보편적인 수용성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로 돌아가 볼까요? 예, 그런 유망한 스트리머가 있다면 XRP로 당연히 본인들의 그 광고에 대한 대가 받을 때 그리고 도네이션을 받을 때 혼을 받을 때 이걸로 받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XRP가 보편적인 수용성 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보편적인 수용성을 갖는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있는 법정화폐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걸 XRP를 바꿔줄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오늘날에 쓰일 수 없어요. 먼 옛날 후에는 XRP가 보편적 수용성을 갖게 됐을 때는 이런 게 없어도 돼요. 법정화폐를 컨버팅 해주는 애가 없어도 되겠지만 오늘날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주겠다? 또는 이미 탄생했거나요? 그 하나 예로 스트롱홀드 얘기했죠. 스텔라 쪽인데 은근히 XRP 사업을 도와주고 있죠. 바보 같은 놈들. 어쨌든 간에 그런 방금 얘기했던 법정화폐 이런 교환을 담당해줄 커넥터가 존재한다면 이런 아까 예를 든 스트리머들 같은 경우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거부감 없이 쓸 수 있겠죠. 사실 구글한테 수수료를 떼이고 본인이 돈 받는 거 굉장히 불만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구조가 성립이 돼서 그리고 XIP를 법정화폐로 바꿔서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지급해줄 커넥터가 탄생해서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이들한테는 정말 이게 기존보다 더 본인들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돼줄 겁니다. 당연히 사용할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겠죠. 네,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빅뉴스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RP 오늘날의 보편적 수용성을 갖지 못하는 XIP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로서 RP 이제 법정화폐 교환을 해줄 수 있는 커넥터가 탄생하는 거는 굉장히 빅뉴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제 이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설명을 다시 한번 또 드렸는데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리플사가 그리는 그림 중에 핵심 그림 중에 하나죠. 지금 이 그림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리플사는 쌍권 클래스라고 한쪽 검이 ILP라는 검이에요. 근데 그 주요 무기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 리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 깊게 알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리플사가 사업을 잘 해나가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춘식님이 어그로 끌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영구 어그로 아니에요? 근데 최근까지 보여준 모습은 어그로인데? 왜. 어쨌든 채팅을 그동안 많이 했네요. 비트 뭐 스캔 무빙 하나요? 스캔 무빙 한번 볼까요? 얼마나 스캔 무빙 다시 좀 회복한 거 아닌가요? 아까보다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아주 그냥 비트코인도 재밌어요. 세력놈들이 정말 잘 갖고 노는데 이 형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력형들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본인들이 비트코인 살짝 던져갖고 가격 떨구면은 막 시장이 막 낮아빠져갖고 막 다들 쫄아서 막 손절하고 막 운전하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야, 이거 뭐 주식보다 거저먹기잖아 이거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인터넷과 많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리플사의 슬로건이 IOV잖아요. 인터넷 오브 밸류.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것처럼 똑같이 돈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과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유, 춘식님 귀엽게 보면은 귀엽긴 한데, 킥을 해야 되나요? 춘식님 지금 잠수하셨는데? 리플 XIP님이 딱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리플사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TCP/IP 인터넷에 기반이 되는 TCP/IP 프로토콜처럼 IP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마스코트예요? 그죠. 진짜 독한 사람들이 아이디 바꿔가면서 막 오는데 시간 아까운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 막 찾아올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한국 파견 직원. 아니 저 춘식님 갖고 뭐라고 안 했는데 뭐 춘식님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잠깐만, 춘식님,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거 있잖아요. 지금도 XRP 들고는 있는 거죠? 들고 있죠? 그죠? 되게 궁금해. 들고 있죠? 많이 들고 있나요? 브로미스. 저를 왜 스카우트해요? 리플사에서. 뭔가 스카우트할 이유가 명백히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리플사 위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보안 쪽 일을 하는 거밖에 없는데, 그런 직원을 뽑을 때 제가 뭐 들어가면은 이제 리플사라는 회사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다른 걸로는 제가 기여를 할 수가 없죠. 다른 걸로는 뽑을 이유가 없어요. 리플사 비즈니스 잘 알면 뭐래요. 어차피 리플사 직원들 다 잘 알고 있는데. 마케팅? 아니죠. 마케팅은 사실 저보다는 선동해 주신 분들이 잘하고 있죠. 저는 마케팅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너무 팩트만 얘기하니까. 저는 가능하다고요. 볼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볼륨에.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진짜 상식선에서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요라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가 뭔가요, 도대체? 암호화폐 현재 상태에서의 수요. 다 투기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는. 이거 지금 크게 두 개, 세력이랑 개미들 나눌 수 있는데, 개미들 입장에서 요거를 구매한 이유, 그러니까 그 수요는 그거잖아요.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냥 미래 가치만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는 단기적으로 펌핑. 어쨌든 그것도 이제 뭐 미래 시점이 길냐 짧냐의 차이일 뿐인데, 어쨌든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기반한 구매잖아요. 그런 수요죠. 세력은 본인들이 이제 자본력을 앞질러서 막 질러갖고 비싸게 팔아먹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나 근본적으로 똑같죠. 그냥 투기잖아요, 투기. 그죠? 수요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리얼 비즈니스가 없어요, 리얼 비즈니스. 외환시장에서는 각각의 각 나라의 법정화폐들이 가격이 결정되는 게 진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잖아요. 이런 투기가 아니라. 예. 근데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은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죠. 다 그냥 투기적인 요소.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랐다가 말도 안 되게 떨어졌다, 막 들락날락, 막 노래로 그거 있잖아요. 막 들었다 놨다 이 노래 있잖아요. 개콘에 나왔던 것처럼. 이 상태인데, 만약에 진짜 리얼 비즈니스, 엑스라피드가 리얼 비즈니스에 의한 수요잖아요. XRP 브릿지 해갖고. 그래서 미고 ABS가 그걸 얘기했죠. 외환시장을 예를 들면서 리퀴디티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XRP도 그렇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이런 거, 그러니까 오를지 내려갈지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쓰게 되는 그 순간, 그게 진짜 일종의 법정화폐 같은 보편적 수용성을 지녔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볼륨, 리얼 비즈니스에 의한 볼륨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얘네가 갖고 놀기 힘들 거예요. 이 리얼 비즈니스의 수요가 더 크면, 투기보다 더 커지는 순간부터 갖고 놀기 힘들 겁니다. 얘가 더 영향을 많이 주니까. 여러분, 단적으로 상황 설정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엑스라피드 또는 XRP 브릿지, 이게 리퀴디티가 상승하고 볼륨이 커진다. 그럼 제가 선순환한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죠. 볼륨 커지면 리퀴디티 올라가죠. 왜냐면 마켓메이커 더 진입하니까.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볼륨을 발생시킬 수 있죠. 많이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황이 이르면, 볼륨이 커져서 마켓메이커도 많이 진입한 상황이 이르면은, 여러분들 요게 이 오더북이 엄청 두꺼워질 거예요. 마켓메이커가 많이 들어올수록.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더북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 세력들이 갖고 놀기 좋을까요?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키려면 이 매도벽을 치워야 되는데, 본인들이 쌓은 매도벽이 아니에요. 이거 마켓메이커들이 쌓은 매도벽이야. 이거를 강제로 철거하려면 지들이 다 사주거나 다 팔아서 이 주문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높게 쌓일수록, 마켓메이커가 많아질수록 힘들어집니다. 갖고 놀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날이 오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세력들이 갖고 노는 게.
되도록이면 제 방에서 다른 스트리머 분들 언급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네. 왜냐면은, 뭐 좋은 얘기는 상관이 없는데, 약간 혹시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는 얘기도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골드만 싹쓰리님. 안녕히 가세요. 아, 그래요? 활동 안 하시나요? 그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알님이 뭐 잘못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할 건 없으시고요. 페이팔 얘기는 내일 할게요, 내일. 그리고 밥 아저씨는 제가 모르겠어요. 밥 아저씨는 좀 요즘에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그, 바베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리프사 주요 임직원들이 그렇게 589러라고 부릅니다. 리프사 임직원들은 589러, 이하를 붙여갖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589 빠돌이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되게 싫어요. 특히 그, 2단 맥부로 바로 그 코발트를 제안한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 말고도 리프사의 몇몇 직원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589러의 대표 주작격인 CKJ, 이 양반인데 바베이가 이 사람이랑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뭐냐 이게 약간 되게 어이가 없거든요. 리프사 임직원들 다 주요 핵심 멤버들이 다 싫어하는데 589러를 왜 저희 가서 부비고 있을까?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베이를 믿어도 되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바베이는 설명 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페이팔 CEO와 대화 나눈 거는 사실 오늘 예정이었는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컨디션이 영 아니어갖고 내일로 좀 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몸 상태가 썩 좋진 않아서. 아니요, 바베이를 아직 단정 짓기엔 어려운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는 해요. 왜 589러랑 저렇게 막 부비부비 하면서 미팅하고 저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리프사 핵심 멤버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대놓고 싫어할 정도인데. 베어러블 가이드 있었어요? 아주 스캠 천국이구만. 미치겠다 진짜. 그래요? 코인 자체는 기술력이 없나요? 그렇군요. 제가 정말 처음 듣는 얘기인데 XRP가 기술력이 없었군요. 세상에. 어떻게 IMF도 속았네. 그럼 기술력 없는 블록체인 만든 회사의 임직원들을 IMF의 그런 고위 조언자 위원으로 앉혀놨잖아요. 어드비저리로. IMF가 속았네. 깜빡 속았네. 기술력도 없는 회사인데.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해요? 40, 50개의 중앙은행들 리프사 협업하고 있는데 완전 속았네. 중앙은행들 쌉스캠에 속았네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우리가 신고해줄까요? 리프사 기술력도 없는 쌉스캠인데 왜 속고 있냐고? 신고해줘야겠네. 큰일 났어. 오르비스코인 대표요? 무슨 코인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제보 해주셨네요. 신고해야겠네. 자, 빨리 중앙은행들과 IMF 연락하세요. 빨리 속고 있다고. 어떻게 IMF 속고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멍청하네요. 국제기구인데 왜 속고 있지? 월드뱅크도 왜 속고 있지? 아니, 국제기구도 왜 이렇게 허접해요? 기술력도 없는 쌉스캠 회사한테 속고 있다니, 세상에. 허접들이네, 국제기구들. 거기 엘리트들 앉아있을 텐데 다 바본가 봐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저도 속았네. 아이씨, 리프사 기술력 없는데 속았어. 당연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설마 진담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되게 곤란한데? 알아요, 은수님.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먹여 살리는 업비트 없다고 10스캡이라고 한다고요?
아, 업비트 거래량이 좀 되는데, 거기 없다고? 업비트 있을 텐데? 저는 본 것 같은데요? XRP 구매할 수 있는 곳 해갖고, 가이드에, 여기 XRP 바잉 가이드 있잖아요. 여기에 업비트 있을 텐데요? 없나? 없어요? 업비트 안 나있나, 진짜? 여기 있잖아요, 업비트.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요. 그 얘기하신 분 누구예요? 여기 있는데? 떡하니 있는데? 저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하셨나? 누가 그랬지? 네, 업비트 있어요. 구매할 수 있는 거래소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리프사 공식 홈페이지에. 춘신이 컨셉은 이해할 수가 없어. 가끔 가다가 되게 순한 양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나움의 짐승으로 변신하셔갖고 막 물어뜯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뭔지 되게 궁금합니다. 코디우스 요즘에도 잠잠한 것 같아요. 이게 밀당이에요? IP는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체감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코디우스는 볼까요? 컨트랙트 3건밖에 없죠. 이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버전업도 안 하고 있잖아요. 1.2.5 버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준비가 다 돼서 멈춰놓은 건지 아니면 코디우스에 집중할 여력이 안 돼서 멈춰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스탑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액티브 호스트도 26개밖에 안 돼요. 완전 많이 줄었죠. 저희 한 몇백 개까지 간 것도 봤었는데 많이 줄어 있습니다. 코발트는 일정이 없다고 합니다. 코발트를 제안한 이단 맥브로가 트위터 통해서 밝혔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이단 맥브로가 많이 화가 났었죠. 사람들이 또 막 코발트 적용하면 XRP 떡상한다고 막 해외 커뮤니티에서 또 약간 그렇게 막 선동질을 해갖고 이단 맥브로 되게 화나갖고, 아니 도대체 왜 내 연구 결과 갖고 그런 589달러에 막 갖다 붙이거나 왜 떡상한다니 뭐니 이런 이상한 소리 하냐, 내 연구 결과를 물러보는 거냐, 제발 그딴 데 갖다 붙이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화내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정 얘기도 했습니다. 곁들여서 했는데 2019년에 적용될 거라는 로드맵이 없대요. 그러니까 언제일지 몰라요. 코발트가 적용되는 시기는 아직 일정 자체가 없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상시련님 말씀대로 다 웃으면서 지내요. 사실 뭐 안티도 어떻게 보면 뭔가 그런 뭐랄까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안티가 됐겠죠. 뭐 그냥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싶어서 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상시련님이 방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웬만하면 웃고 지내자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술력 얘기했을 때도 웃으면서 그래서 농담한 거예요. 싸울 필요 뭐가 있나요 도대체. 위아더 월드 하면 되지, XRP 가격 오르면. 이단 맥보로 진짜 싫어요. 589맨들 정말 싫어요. 대놓고 막 욕해요 그냥. 물론 쌍욕을 날리진 않지만 욕은 하죠. 싫어한다고. 호두르 글 올라왔나요? 네. 저는 호두르 글을 따로 보진 않아서. 리프사 굉장히 많이 준비했죠. 진짜 수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뭔가를 결과물을 보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도 시간이 살짝 필요한 것 같아요. 결과물까지 나오기에는. 치킨 먹고 싶다. 치킨 얘기하지 마세요. 위아더 칠드런이요? 예, 위아더 칠드런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철이 언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 좀 먹으면은 어른이 쉽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어도 어른인 것 같지가 않아요, 스스로가.
수리 들깨? 수리 들깨는 뭐죠? 백숙. 아, 백숙도 맛있겠다. 삼계탕 막 이런 거. 철들자 망령이요? 필립님 어디 계신데요? 어딘데 치킨 배달이 없어요? 외국에 계세요? 치킨값 폭락할 거라고요? 왜요? 왜 폭락하죠? 나이라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먹는 거. 예, 맞아요. 나이는 노력 안 해도 먹는데, 문제는 사람의 인격이나 철이 드는 거는 노력을 안 하면은 안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막 그런 과격한 말이 있나 봐요. 나이를 똥꼬목으로 먹었나 막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있나 봐요. 철들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거는 나이 먹는 것처럼 자동으로 먹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참 어렵네요, 인생이란 게. 아, 외국에 계세요? 40만 원 가려면 10만 % 올라야 되나요? 뭐 대략 그렇겠죠? 10만까지는 아닌데 철이요? 철 FE. 철 FE 맞나요? 원소기호로 FE. 아닌가? 기억도 안 나네, 주기율표. 네, 맞아요. 나이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인격은. 아니, 여러분들 적응하실 때 되지 않았나요? 저는 아재 개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께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해드릴 준비가 항상 돼 있습니다. 방심하다가 들으시면은 꽁꽁 얼어붙을지도 몰라요. 방심은 절대 금지입니다. 베트남 치킨 배달 돼요? 야, 좋은 나라인데? 맞아, 나이값 하는 게 어렵죠. 항상 긴장하십시오. 언제 제 아재 개그가 입에서 튀어나갈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감기 기운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목소리 듣고 하셨나?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 상태가 안 좋기는 해요. 10대처럼 살고 싶으시다고요? 와, 10대 좋다. 젊게 사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영화배우 누구죠, 여러분들? 그 커피 머신 광고하는 배우 있잖아요. 그 되게 백발인데 약간 생기가 있는 배우. 나이 많이 먹었지만. 아, 그 배우 이름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공이요? 아니, 외국 배우, 외국. 아니, 최홍만. 최홍만이는, 조지 클루니. 아, 김병기님이 딱 제가 궁금한 걸 해결해 주셨네. 조지 클루니. 아, 조지 클루니 진짜 딱 보면 생기가 넘치잖아요. 나이 많이 먹었는데도. 그렇게 늙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늙더라도 뭔가 되게 막 매겁고 사람이 생기었고 이렇게 나이 먹는 것보다 나이 먹었어도 몸은 짜글짜글하고 피부가 짜글해져도 생기 넘치는 그런 늙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그렇게 늙고 싶어요. 한국은 안성기. 그쵸. 이것도 맞는 얘기 같네요. 필리님 말씀하신 거. 쇼 코넬리요? 방돌이요? 방돌이? 방콕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개발자시군요. 최기훈님. 반갑습니다. 저도 IT인데 IT분들 뵈면은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가. 반갑습니다. 돈 있으면 다 방콕 된다고요? 그럼 부자가 안 되는 게 낫겠는데? 집에만 집돌이처럼 있을 거면? 허허. 신고 할아버지는 약간 생기가 있는 걸로 보이진 않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닌가요? 제 받는 느낌으로 막 생기 넘친다 이 느낌은 없거든요. 그냥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막 이런 것처럼 광고로 좀 웃기기는 한데 생기가 넘쳐 보이진 않아요. 아, 바비님 개발자세요? 반갑습니다. IT분들은 언제나 만나면 반가. 진짜 반가워요. 레고 조립 전공. 아, 한글이 그레이색이야. 호야님, 수박씨 발라 드셨어요? 수박씨 발라 드셨습니까? 레고 조립 저 어릴 때는 많이 했는데 요즘엔 안 하죠. 10만 % 가능하냐고요? 글쎄요. 리프사가 성공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수박씨 발라 드셨냐고 한 게 여긴가요? 수박씨 발라 드셨습니까? 이게 여기예요? 아닌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뭐지? 예를 들면은, 데빌님은, 춘식님한테 드릴까요? 춘식님 약간 좋아하시죠? 관심 받으시는 거. 제가 춘식님으로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춘식님 이름으로. 춘식님, 씨라고 불러야 되네? 춘식씨 밥새끼 드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에다 씨를 붙여갖고, 예를 들면, 팩토리씨 밥새끼 드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밥 먹었냐? 밥새끼 다 먹었냐고 질문하면서, 약간 욕처럼, 욕의 뉘앙스처럼 할 수 있는 거. 팩토리 씨밥새끼 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니, 쌓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아재 개그 좋아한다니까.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채팅으로 하는 장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이상한 분위기를 하지 마시고. 검정 신발. 이렇게. 위에만 보면은 이제 여기인데, 아래 받침을 합치면은 검정 신발인 거, 막 이런 거. 아니, 제 이름 갖다 했잖아요, 결국에. 팩토리 씨밥새끼 드셨습니까? 이거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과거가, TPS가 너무 느려요. 과거예요. 응답하라 7080입니다. 아마도 제 개그는, 한 50년대 출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출생. 네. 제 개그는 거의 스캠이에요. 제 개그는.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적응하실 때도 됐잖아요. 자꾸 쓸쓸하게 왜 이러세요, 갑자기. 원래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그죠? 37인데요? 시바사키도 있어요? 여러분들, 굿뉴스 떴어요. 희소씨, 대박, 빅뉴스. 춘식님, XRP 팩토리 채널 이제 입장 안 한다고 선언. 대박 희소식 떴어요. 춘식님 간대요, 여러분. 호재. 시바사키 코우요? 야. 춘식님 다들 호재 인정하는데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이 농담하는 거죠. 춘식님 이걸로 삐지시면 안 돼요. 다들 장난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춘식님 미워하시는 분 많이 있진 않을 거예요, 아마. 불장 온다고요? 춘식님이 제 채널 손절하면 불장 온다는데요? 빨리 손절하세요, 빨리. 예, 저도 안 미워요, 춘식님. 야, 춘식님 인기 많네. 인기 많네요. 막 삐지실 게 아닌데, 좋아한대잖아요, 사람들이. 삐지지 마세요. 몸바싸. 근데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확실히 힘들긴 하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몸이 점점 나른해지면서, 여러분도 아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이미 감지하셨겠지만 점점 막 처지고 있어요. 와, 감기 갑자기 다시 또 걸렸네. 쉽지 않네요. 투표 한번 해보자고요? 웃겨. 예. 일단은 오늘 제가 몸을 잘 추스리고 내일은 이제 페이팔 CEO와 리플 CEO의 그 30분가량의 토론 세션을 이제 번역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정이었는데, 좀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좀, 오늘 전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갖고, 오늘 몸 잘 추스리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리플 CEO와 페이팔 CEO에 대한 내용들,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약간 제가 말하는 가운데 좀 약간 목소리가 분명하지 않거나
좀 약간의 듣기 불편하신 톤이었다고 하면은 넓은 마음으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몸 잘 추스리고 내일은 회복해서 돌아올게요. 오늘도 이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좋은 밤 되시고요. 언제나 궁금하신 거나 여러분들 뭐 알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설명드리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